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전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다.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주의해야 되겠지. 무엇을 무엇으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게 태양전지.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전 효율이 높고 사용 수명은 길지만 가격이 고가고 가공성이 떨어진다. 태양전지 중 하나 실리콘 태양전지의 장점, 단점. 유기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 태양전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지만 광전 변환 효율이 낮고 사용 수명이 짧다. 실리콘 태양전지와 유기 태양전지의 장점, 단점.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이름도 어려운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요게 글 전체의 핵심 소재가 되겠지.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이 있고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에 크기가 큰 양이온이 있고, 그럼 A 옆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가운데에 작은 금 양이온 B가, 얘도 양이온, 각 면의 중앙에 음이온이 존재하는 음이온 X,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을 가리킨다. 페브로스카이트란 무엇입니다? 정의. 페브로스카이트는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아. 지들끼리 막 끈끈하게 뭉쳐 있지 않대. 작은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빛에 의해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여기까지는 페브로스카이트의 특징.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이 ABX 자리에 올 수 있어. ABX에 사람들이 조작하면 원하는 성분을 집어넣을 수 있대. 다양한 종류의 페브로스카이트가 형성이 된다. 그중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브로스카이트는 A에는 유기양이온, B는 무기금속 양이온, X에는 음이온이 온다. 어차피 이 그림은 페브로스카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A 양이온 밑에다가 A 옆에다가 유기, B 옆에다가는 무기, X에다가는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네. 요령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림 나오면은 그냥 내비두지 말자.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지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은근히 중요한 말이죠. 결정 구조가 전하의 생성량을 결정하는 거야. 무엇이 무엇을 결정합니다. AB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다시 언제 ABX에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온다면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세 번째 문단 A라고 묶어놨으니까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살살살살 써놓으면 됩니다.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명 전도성 산화물 TCO층은 페브로스카이트의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통과하는 산화물 유기기판을 사용합니다. 얘 구조를 분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 전도성 산화물층, 전면 전극의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통과하는 산화물 유리기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지. TCO 괄호 열고 전면 전극의 역할을 하며 뭐로 만들어진대? 산화물 유리기판을 사용합니다. 산화물 유리기판을 사용합니다. 전자수송층은 또 다른 애들이죠.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 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입니다. 중간에 누가 들어가? 전자수송층.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그러면 밑에 페브로스카이트 다 쓰자.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여기에서 생성한 전자를 이렇게 TCO로 전달해 주는 거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전자수송층에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산화물인 이산화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전자수송층에는 이산화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 타이타늄은 내부에 나노 크기 공기 구멍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어 전자 수송에 용이하고 페브로스카이트 층과 흡착력을 높여 태양광 입자가 최대로 흡수되도록 한다. 아닌 척 했었는데 중요한 그 부분이었었던 것 같으네요. 이산화 타이타늄의 기능.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을 지나 중심부인 페브로스카이트에 도달하여 흡수하면 그러면 태양은 어디가 있냐? 태양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 태양광이 TCO 지나 전자수송층 지나 페브로스카이트층까지 도달하여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서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태양빛이 여기에까지 도달하면 전자가 이탈해. 전자가 이탈해.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전공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생각해야 돼. 전자는 이쪽 위로 간다라 그랬지. 그러면 전공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 전자와 전공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전공 수송층은 그러네. 요 아래에 전공 수송층이 있겠지. 전공 수송층은 어디 있을까? 투명성 반 TCO 전자 수송층, 그 다음에 페브로스카이트층,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전자 수송층. 어디 있어? 미안합니다. 순간 놓쳤네. 전공 수송층. 전공 수송층은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후면 전극.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자는 위로 올라가고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공은 아래로 이동하고 이런 뜻이겠네.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데 전공 수송층 옆에다가 유기 반도체. 전도성을 높이고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후면 전극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후면 전극에 대한 특징.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전공은 각각 수송층을 통해 양쪽 전극에 도달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요렇게 외부 회로가 생성이 되고 전류의 흐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설프게 글자만 써놨는데 뒤에 그림이 있죠? 그러면 그 그림에다가 갖다 끼면은 끝이야. 지문은. 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곡면 형태로 제작이 가능해. 효율이 높겠는데? 빛 투과도나 색채를 조절할 수 있어. 좋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선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사용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뒤로 넘어오셔서 저기 누구야? 41번에 그림 채워서 쓸게요. 빛이 들어오면은 제일 A에서는 누구였었어? 제일 위에가 있는 게 TCO층이었지. C와 B 사이에 있는 중간은 전자 수송층. C가 페브로스카이트층. C 페브로스카이트층. D는요, 전공 수송층. E는 후면 전극.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같이 연결시켜 놨었죠? 걔네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외부 회로. 여기에다가 외부 회로. 전류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해놨었지. 41번만 같이 풀게요. A는 TCO층은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으로 맞아 C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C에서 위쪽으로는 전자가 이동하고 아래쪽으로는 전공이 이동합니다. 라고 우리 아까 옆에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1번 맞는 얘기지. 전자수송층은 TCO층과 페브로스카이트의 직접 접촉을 막아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맞는 얘기지. B와 D는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한다. 틀린 얘기지. 왜? 전자 수송층은 무기 물질을 쓰고 D 전공 수송층에서는 유기 물질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확인은 하러 갑시다. 어디에 있냐? 요 부분에 있죠. 전자 수송층은 어쩌고 저쩌고 무기 반도체 금속물인 이산화 타이타늄 쓴다 그랬고, 다음 전공 수송층은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재료가 달라. 이렇게. 전자 수송층 옆에다가 이산화 타이타늄, 전공 수송층 옆에다가 유기 반도체라고 우리 아까 또 써놨었지. 그러니까 3번 확실히 틀려. 다음 4번 보러 갑시다. C가 페브로스카이트가 A와 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그렇지 전자와 전공을 생곡하면 잘했어. 페브로스카이트에서 전자 전공 생성한다 그랬거든.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위로 가고 전공은 아래로 가지. 4번도 맞는 얘기. 전자와 전공이 B와 D를 통해 A와 E에 도달하면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 좋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옆에 잘 써놨네. 정답 3번. 다음 42번 보기만 그냥 같이 읽을게요. 유기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는 실리콘, 무기태양전지에 비해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광 계수가 1000배 이상 높아.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빛의 흡수를 극대화하여 다량의 전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전 변환 효율은 실리콘 태양 전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빛의 흡수로 생긴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려 소량의 전자만 전극에 도달하고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 전공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이다. 만들긴 많이 만들었는데 써먹을 건 또 몇 개 안 돼. 이야기. 탄소는 다른 원소, 특히 수소, 산소, 질소 등과 쉽게 결합할 수가 있고, 탄소는 무기물질이지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되는 유기물질은 공기 중에 산소 수분 화학 반응을 일으켜 탄소를 사용하면 부식되거나 연소되기 쉽겠네. 태양전지에 별로 좋지 않을걸? 1번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군. 가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려. 그러면 이동거리를 길게 만들어주고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번 맞는 얘기지.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겠군. 유기태양전지는 흡광 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른 전하의 이동 속도가 빠른 소재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지. 2번 탈락. 유기태양전지의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는 뭐였지? 탄소 때문이었지. 탄소 때문에 부식, 연소되는 거니까. 재료로 사용되는 유기물질, 특히 탄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군. 맞죠?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부 물질, 그렇지, 재료, 외부 환경,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 등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유기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광전 변환 효율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빛을 흡수해서 다량의 전하를 생성했지만 전자의 이동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낮은 이유는 생성된 전하 대비 전극에 도달하는 전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틀린 거는 2번. 죄송해요. 하나만 고쳐드릴게요. 여기 전하가 아니라 전자라고 바꿨어야 되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 38, 39, 40 세 문제 지금 다시 한 번만 풀어보시죠.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TCO층, 전자수송층, 페브로스카이트층, 전공수송층, 후면 전극 등 요소별로 분석해서 각각이 뭘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이건 외워두는 거지. 다음 뒤로 가서 3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색채 조절이 불가능하다. 색깔을 좀 이렇게 칠해 볼게요. 39번에 해당되는 건 초록색. 얘
형태나 색채 조절이 불가능한가? 아니요. 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곡면으로도 제작이 가능해. 빛 투과도나 색채를 조절할 수 있어. 1번 틀리지. 2번 산화물 유리 기판은 세 번째 문단에 있거든요. 전류가 잘 흐르지만 빛의 투과율이 낮다? 여기 있다. 산화물 유리 기판. 얘는 뭐래?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2번 틀리지. 3번 태양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3번 정답. 4번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사용 수명은 짧지만 여기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아니요.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의 사용이 문제지. 4번 틀려. 5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는 아닐 거예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 반도체야. 이렇게.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정답은 3번. 40번 기업 누구예요? 페브로스카이트지. 페브로스카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맞는 건 또 요렇게 칠해 봅시다. 1번 빛에 의해 전하를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그 부분 정도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어쩌고 조작을 가하면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진다. 이 이야기는 전하를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지. 2번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 있나? 있어.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아니요.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다 그랬지. 40번에 2번 틀리네. 3번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져서 생성되는 전하의 양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 4번 유기이온과 무기이온으로 구성되어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핵심이 된다. 유기, 무기 물질을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 4번 맞지. ABX에 오는 이온이 2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이 되면 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5번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뒤로 넘어와서 어디 있을까? 요렇게 색깔 칠해 놓고 39의 정답 3번, 40번의 정답 2번 요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죠. 됐을까?